세 번째 파트는 창업계획 지원학입니다. 창업계획 지원 업무는요, 창업 아이템 정보를 수집하여서 분석하여 창업 아이템 선정을 지원할 수 있고요. 비즈니스 모델 수립을 지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모의 창업 체험 교육과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창업 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 창업 계획서 작성 방법을 점검하여서 지원하는 업무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사업 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프로그램을 보니까 훨씬 더 전문가가 다루고 있으니까요. 그게 상세하게 보시고 여기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보신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당연히 이제 창업자가 하는 게 맞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을 여러분이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렇고요. 이걸 또 일부분 전문가에게 또 위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작성할 건지 전문가에게 의뢰할 건지 이걸 이제 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작성 목적과 작성 방향을 이제 설정해야겠죠. 작성 목적을 정하고 나면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업 계획서 종류도 정하게 되겠습니다. 소정의 양식과 요건을 이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제출 기간마다 이제 양식이 다를 수 있다 보니까요, 그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가 작성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자료를 준비하는 겁니다. 객관적 데이터, 그러니까 느낌이 아니라 통계적 이런 자료들을 이제 수집을 해야 나가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요. 세부 내용이라든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요약 사업 계획서도 여러분 쓰셔야겠죠. 다섯 번째가 이제 편집하고 이걸 재검토를 서로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 차례 검수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사업 계획서에 들어갈 10가지 이제 중요한 항목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회사 소개가 있어야겠죠. 그 다음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사업에 대한 개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상품과 서비스가 안에 주력 서비스는 무엇이고, 그 안에 세부 서비스들은 무엇이 있는지 항목들을 여러분이 이제 담으셔야 되고, 그 관련한 업종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담을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시장 분석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동종 업종이라든지 시장 업종이라든지 고객사 특성이라든지 경쟁사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형의 상품이든 무형의 상품이든 어떻게 이제 개발을 할 것인가 계획을 잡고요. 그것을 이제 유형의 상품이라면 생산을 그죠? 할 것이고, 무형의 상품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이제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운영 계획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마케팅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영업 마케팅 전략들, 목표 시장을 세분화해서 어떻게 나갈 것인지 당길 거고요. 당연히 이제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재무 계획들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볼 수 있겠습니다. 덜컥 사업자 내서 사업장 걸리고 나면 큰 낭패를 겪는 경우를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수립하고요. 인적 자원 계획을 수립하고 마지막에 이제 추진 계획까지 이렇게 사업 계획서 안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업 계획 지원 업무로서 필요한 지식은요, 창업 시장을 분석하고 창업 아이템 지식을 분석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보고요, 창업 지원 제도를 살펴보고 사업 계획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겠습니다. 이 중에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요, 지나고 나면 정말 너무나 당연한 부분을 가지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BM 이렇게 줄여서 많이들 사용을 하십니다. 예전에는, 지금은 뭐 예술 작품을 전시관에 가서 관람료를 지불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화가 자크 루이 다비드는요, 최초로 이제 관람료를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게 후견인 방식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비치가 이탈리아 같다라면 그런 유명한 곳에서 돈을 밀어줘야지 만들 수 있는데요. 아무도 자기 후견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스스로 이렇게 자기 작품을 판매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지나고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게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그 혁신적이었죠. 그 이후에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왜냐하면 누군가 무조건 이제 시키는 대로 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제약이 있잖아요. 그런 자유로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은요, 조직이 고객이 위한 가치를 어떻게 창조하고 전달하면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얻는가를 설명하는 체계적인 흐름이고, 상품, 서비스, 정보의 흐름 등을 엮어내는 사고의 틀이고, 또 이러한 사고의 틀에는 사업을 영위하는 광범위한 이해 당사자들의 역할과 잠재적 이익 가능성과 매출 원천 등이 녹아 있다라고 폴 티머스 교수가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창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식의 기존 모델을 파괴하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진화하는 기업들, 뭐 대표적인 기업들이 애플, 펠트론 이런 업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종속 제품 가격 전략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본체와 부속품 모두가 갖춰져야지만이 제품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본체의 가격은 굉장히 낮게 책정하고요.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한 다음에 부속품의 가격은 높게 책정하는 이런 방식이죠. 대표적인 게 면도기 같은 게 있습니다. 면도기 세트 사면 와 싸다 이렇게, 물론 면도기도 많이 가격은 오르긴 했지만요, 나중에 칼날을 이렇게 사려고 보시면 너무 비싸가지고 그런 게 있는 거죠. 뭐 예전에 필름 카메라가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종속돼 있잖아요. 이 프린터기도 마찬가지죠. 프린트기 자체는 요즘 굉장히 저렴한 거 10만 원도 안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프린트 잉크가 이게 비싸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체 가격은 높게, 부속품의 가격은 이제 반대로 낮게 이렇게 책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틀을 바꾼 것 자체가 이제 애플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애플 아이폰 비싸잖아요. 저는 비싸서 손도 못 대는데요. 우리 공주님은 덜컥 사달라고 하도 졸라서 하게 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런 것들을 빠르게 하는 것들을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아무래도 호환성이 좀 중요하다 보니까 애플보다는 아무래도 삼성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집에서 전문 피트니스 강사의 지도를 받으면서 운동하는 비즈니스 모델 실현, 그래서 기업 가치가 1조 4천억 원대까지 올라간 이런 펠트론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홈트라고 해서 홈 트레이닝 많이 아시잖아요. 많이 발전, 코로나가 와서 더 크게 발전했죠. 창업 계획 지원하는 부분에 필요한 기술은요, 창업 아이템의 장단점, 수학 분석이라고 보통 많이 하잖아요. 워낙 수학 분석은 다들 잘 아실 테니까요. 비즈니스 모델 검토나 보완하는 능력, 창업 계획서 작성법, 창업 지원제도 활용 능력,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하기 위해서 던져야 될 질문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내가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 이 서비스나 이 제품을 통해서 가치 창출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첫 번째로 살펴보셔야 되고요. 이것을 어떻게 소비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것인지 전달 방식을 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 어떻게 이것을 수익으로 이끌어낼 것인지 봐야겠죠. 지금은 뭐 카카오가 대기업으로 이렇게 성장했지만 한 10년 전만 해도 제 카카오 누가 카톡으로 귀찮게 알림 올리는데 쓸까 이렇게 했었지만, 그리고 수익 모델이 없다라고 했었지만 엄청나게 이제 수익 모델들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들 가지고 또 해 나가야겠죠. 이걸 이제 비즈니스 모델 프레임워크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고객들을 대상으로 사업할 건지 who를 이제 생각해야 되고요. what, 고객들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요. how, 어떻게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해서 경쟁사가 우리의 아이템 서비스를 어떻게 모방하지 못하도록 차별화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겠죠. 제품의 진정한 경쟁 우위는 고객에게 가치를 창조해주는 차별적 이런 방식에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대상별로 한번 보면요, 어떤 대상, 그러니까 who를 대상으로 하려면 세그먼트, 세분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스마켓, 일반 다수의 대중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코카콜라라든지
원 사이즈로 나간다든지 포드의 예전에 이제 우리는 모르죠, 그죠? 20, 30년대, 40년대 모델 T라는 회사가 모델 T가 그죠? 자동차 모델 이름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히트를 쳤죠. 그 다음에 세그먼트 타겟을 하는 게 있습니다. 뚜렷이 드러나는 고객의 특성이나 요구사항을 활용하여서 시장을 몇 개의 대규모 집단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니치마켓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까지는 그 앞까지는 이제 대기업들이 주로 할 수 있다라면 니치마켓은 조금 이제 쪼개서 중견, 중소, 소기업들이 할 수 있는 전략들이 될 겁니다. 시장을 구분 짓는 변수들을 더욱 세분화시키는 겁니다. 세그먼트마다 훨씬 더 작은 규모로 고객 집단을 분류하는 방식이죠. 고객군이 작기 때문에요. 경쟁사가 어떤 때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조차 있습니다. 물론 사업이 잘 된다 이러면 또 많은 경쟁자들이 참여하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다음 로컬 마켓을 대상으로 해서 시장을 이제 지역적으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변수들을 이용하여서 세그멘트 하는 거죠. 지역의 인구라든지 소득 분포라든지 상권이라든지 뭐 특산품이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지역별 고객 집단을 나누는 방식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인디비주얼 마켓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각 시장을 개인 또는 개인 단위까지 내려와서 개인을 하나의 이제 시장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B2B 사업의 경우에는 특정한 기업이 원하는 특정한 사양을 제공하게 됩니다. B2C 사업의 경우에도 CRM의 발달로 점차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그러니까 굉장히 다수의 대중을 촘촘하게 나눠서 그들의 욕구를 맞춰서 맞춤형으로, 그죠? 할리 데이비슨 같은 경우에 뭐 온라인으로 해서 다 이렇게 해서 맞춤형으로 이렇게 주문한다 그러더라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자판기같이 자동차가 돌아가서 내가 맞추는 것들을 한다라고 하니까요. 그 정도로 맞춤형 많죠. 나이키도 뭐 신발 같은 경우에도 색상부터 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개인화 맞춤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어떤 가치를 제안을 할 것인가 라고 봤을 때요, 베니핏도 많이 주고 그러니까 비용도 많이 받는, 그러니까 비싸더라도 우수한 품질을 원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전략이 될 겁니다. 대체로 뭐 아이폰이라든지 앞에서 이야기한 비싸더라도 저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거나 뭐 다른 걸 즐기는 비용은 굉장히 낮췄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몽블랑 필기구라든지 하겐다이스 아이스크림 비싸서 저도 잘 못 먹습니다. 이런 게 하나가 있죠. 그 다음에 같은 가격에도 우수한 품질을 제공하는 고객들. 토요타의 예전에 렉서스가 막 히트를 많이 쳤죠. 요즘은 막 한국에서 좀 반일 감정이 많아서 많이 이제 줄어들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품질의 제품을 더 싸게 원하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건데요. 이게 대형 할인 매장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건데요. 네이버나 쿠팡의 이제 쇼핑이 되겠죠. 그 다음으로는 약간 낮은 품질의 제품을 훨씬 더 싸게 구매하는 고객에게 하는 기업이나 상품들이 되겠죠. 다이소나 미샤. 지금은 좀 미샤가 뒤로 이제 경쟁에 의해서 밀리긴 했지만요. 저가항공, 진에어라든지 뭐 부산에어라든지 다양한 이런 부분들이 있죠. 다섯 번째가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더 싸게 구매하려는 고객에게 전문화하는 뭐 하이마트라든지 ABC 마트, 신발만 이렇게 고급스럽게 파는 곳인가요? 그렇게 이제 카테고리 킬러를 하는 것들, 이런 전략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우인데요. 전략적 행동을 볼 수 있겠습니다. 사우스 웨스트 항공으로 해서요. 뭐 창사 이래로 적자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는 기업인데요. 이게 중장거리 노선에 이제 증대를 하게 된 겁니다. 사업이 이제 적자가 없고 경영도 잘 되었어요. 근데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하니까 다들 셀러 서비스를 해달라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고객을 원한다면 셀러 서비스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우스 웨스트 항공은 셀러들을 서비스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더 싸고 더 저렴하게 그리고 고객에게 즐거움을 주겠다. 이런 형태로 나가다 보니까 자기들은 본질을 잃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안 하겠다라는 결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뭘 할 때도 뭐든지 뭘 하려고 하는데요.
대단히 사실 중요한 전략입니다. 위험할 때는. 하지만 정말 중요할 때는, 애매할 때는 애매할 때죠. 애매할 때는 차라리 안 하는 게 어쩔 때는 또 전략이 될 수 있거든요. 애매하다라고 말하는 게 조금 잘못 곡해가 될 수 있겠군요. 확실한 내 원칙이 있다라면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수정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즈니스 모델 수립 프로세스를 보면요. 첫 번째가 비즈니스 모델 스토리를 만들고요. 구성을 해야겠죠. 타당성을 검토하고요. 2단계가 이제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구성 내용에 대한 디자인, 비즈니스 모델 디자인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요. 3단계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굉장히 많이 유명하죠. 고객의 가치라든지 수익의 흐름이라든지 핵심 활동이라든지 핵심 자원이라든지 비용의 구조라든지 이런 걸 보겠죠. 네 번째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 타당성을 검토하는 게 되겠습니다. 창업자가 여기에 적합한가에 대한 투자자들이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성, 실행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창업 계획 지원에 필요한 태도는요. 객관적 창업 정보 수집과 분석 능력, 미래 지향적 태도, 다양한 창업 정보에 대한 개방성, 도전의식, 수용적 의사소통 능력, 기회 포착 능력 등이 되겠습니다.